예일여고 내신 분석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만 찝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 시험 범위가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능률복화는 뭐 5점짜리고 난이도는 하예요. 틀렸으면은 그냥 스스로 뺨을 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4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좀 많이 나온 거야. 원래 2문항이나 3문항 나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방법을 지금 1학년, 2학년이 쓰고 있냐면 범위를 많이 잡아요. 이것저것에서 많이 잡아요. 교과서도 내고 뭐 부교재도 내고 막 범위를 되게 많이 잡아요. 그리고 난이도를 약간 낮추기 시작해요. 너네들은 이게 낮춘 거야? 뭐 이러겠지만 실제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기말고사보다 중간고사 이걸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니네 난이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범위를 많이 잡아내고요. 변형을 되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성과 변형 코드를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면 이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교과서는 그닥 어렵진 않았고요. 자, 가장 관건이 이제 상승이라고 하는 이 부교재가 되겠죠. 간접 연계가 나왔고 또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을 정색하고 지금 시험 본 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외부 지문은 예일여고 늘 냈어요. 그리고 2학년들은 대놓고 내요. 이번에 2문제 낸다더니 4문제 냈어요. 외부 지문에서. 근데 외부 지문이 한 2학년이나 3학년쯤 되면은 뭐 또 냈겠지. 뭐 언제나 내니까 이제 이런 정도고 그렇게 타격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일여고가 특징이죠. 그 부분이. 자, 그러면 다 하는 얘기 그만하고 뭐 공부 이렇게 시켰고요. 저희는 이제 전범위 다 하죠. 뭐 하나 빼놓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범위 다 진행을 하게 되고 시험도 뭐 빡세게 봅니다. 시험 1, 2, 3, 4 이렇게 빡세게 보는데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근데 시험은 계속 변해요.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고집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불필요한 시험은 좀 없애고 필요한 시험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좀 효율성을 높이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질문과 관리는 여기 이제 실명이 막 있는데 이거 출력했어? 이거 출력했어? 니네 이름 있네? 미안해. 근데 아무튼 너무 잘해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수업이 끝나면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하거나 그날의 공부를 보고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고 잔소리했던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바로 로지컬 플로우라고 해서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꼭 정리를 해라. 하는 친구랑 안 하는 친구는 너무 달라요. 그거 학기 초부터 저하고 달라붙어갖고 했던 친구들이 여기도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점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과정은 굉장히 오르면서도 맞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보다는 무조건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여전히 귀찮거나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 지문이 한 8문장이나 9개짜리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쓰는 게 아니라 마치 기자가 이 내용을 함축하고 요약해서 키워드들을 그대로 살리는 상태에서 요약 정리를 간략하게 하는 거죠. 문장은 8개지만 정리는 5개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복습을 하다 보면요. 순서 흐름에 관련된 문제들을 아주 손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맞출 수가 있고요. 주제 파악하는 논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필수적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해갖고 저한테 질문을 했던 친구들, 보고를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질문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이제 보기 전에는 직전 보강의 날에 우리 모의 내신을 치르죠. 예일여고의 패턴과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모의 내신을 치렀고 오늘 지금 받아보시는 것 중에는 분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신 분석 레포트하고 이 지문 분석하고 두 가지가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때 봤던 내용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을 넘기시면은 그 실제로 이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들이 몇 점짜리로 출제됐는지가 깨알같이 있는데 별로 안 읽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하면 제일 좋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해도 이거 다 하는데 4시간 넘게 걸려요. 6시간 이상 걸려요. 다 분석하는 데에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딴 거 하면 안 되고 진짜 이것만 달려들어서 분석을 다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데
제가 하는데 6시간 걸리면 여러분은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내가 틀린 문제만 한번 체크를 해봐. 그렇지? 아까 얘기했지? 체크를 하고 틀린 문제들이 배점이 몇 점인지를 보고 그 문제가 오리지널 지문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리지널 지문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냥 이런 문제였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 이제 보시면은 총평과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제들을 보시면 왼쪽에 상승 수능 유형편의 파트 1의 유닛 2 적용 독해 1번의 지문이 까만색이죠. 근데 오른쪽에 파란 색깔 지문이 보이시나요? 파란 색깔로 도배로 돼 있다는 거는 지문하고 똑같은 게 단 한 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공부를 이 까만색으로 했는데 시험은 파란색으로 나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되게 변형이 심하죠. 이걸 간접 연계라고 그러고 지문 변형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처음 보는 지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필장이 예일여고 2학년이 8시 반이에요. 예.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역시 또 이렇게 파란 색깔로 도배를 한 지문들을 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변형의 정도가 좀 심한 지문들이 나와요. 매번 나올 거고 2학년이 되면 더 심해져요. 더 어려워지고 더 심해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공부하느냐? 아니 이거는 같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맞죠? 같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노답이다. 그러니까 단어를 빡세게 공부해라.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해라. 이 말은 지나가는 초딩도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일여고 전담을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되게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솔직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로지컬 플로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컬 플로우를 강조하다 보면 글의 구성 논리를 이해를 하게 돼요. 필자가 주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쓰는지 논거는 예시를 썼는지 아니면 비유를 했는지 대조를 했는지 실험을 했는지 실험은 어떤 단계로 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를 한 번 더 썼는지 안 썼는지 썼으면 무슨 식으로 썼는지 그래서 되게 논리적인 글을 읽는 패턴들이 받쳐지니까 그런 게 갖춰져 있는 애는 지가 글을 써도 잘 쓰는 애예요. 그래서 아까 글쓰기를 통해서 애 실력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우리 이 슬로우스라고 하는 나무늘보 얘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수업에서 나무늘보가 되게 해자스럽다라고 얘기했어서 자기 털 속에다가 기생충도 키우고 막 생태계에 도움되는 애가 약간 그런 애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하고 어휘도 나오고 순서도 다 외웠는데 문제는 오른쪽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로지컬 플로우를 통해서 이 지문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슬로스라고 하는 그 나무늘보의 얘기가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라 거의 주제는 같은 식으로 옮겨 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재를 다뤘고 지문의 내용이 동쪽이었던 걸 서쪽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동남쪽으로 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들을 넣어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로지컬 플로우를 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면 이 정도 확장성에서 적응력이라는 게 길러진다는 겁니다. 국영수는 력이잖아요. 공부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암기해서는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외부 지문도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외부 지문은 원래 예일여고가 많이 썼던 예년의 방식은 한 3, 4년까지만 해도 고1은 고2, 고2는 고3 내지는 고1도 고3 모평이라든가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을 그대로 복붙해서 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트렌드가 완전 바뀌어서요. 그냥 외국 도서에서 내요. 아니면 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내거나 이런 식이지 실제로 EBS 지문을 활용하는 건 이번에 딱 한 문제만 그렇게 출제가 됐지 모두가 다 선생님들께서 제작을 하시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출처도 저희가 찾아서 지금 여기 기재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기말고사 때 이런 각이 좀 나오는 지문들은 저희가 출처에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참고 자료로 주게 되고 그게 적중이 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이제 향후 학습 방향에 대해서 조금 써놨고요. 적중 사례에 대해서는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다 써놓지 못했지만 적중 사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반가운 문제들을 시험 현장에서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주아 니네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내 새끼 점수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일단은 내신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학생과 상담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다른 학생과 상담 일정이 잡혀 있는데 내신을 자기가 봤던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거 드렸잖아요. 분석을 하세요. 뭘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오답을 선택한 이유를 써보세요. 직접. 내가 오답을 선택한 이유. 두 번째, 그런데 정답이 이거라는데 납득이 가게끔 자기가 설명을 써보세요. 납득이 안 가. 그럼 질문으로 갖고 오셔야죠. 근데 그 시험지를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보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죠. 기말고사 때. 그러면 새 출발 못 합니다. 리뷰를 하셔야 새 출발이 순조롭게 순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리뷰가 되면 내신 대비하면서 순차적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좀 어필을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지금 예일여고 1학년 학생들이 인원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랑 다 한다라는 약속을 그렇게 섣불리 드려서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일정이 또 바쁘다 보니까. 근데 시급하고 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제 연락처를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제가 다 핸드폰 다 공개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혹은 학부모님께서 알람을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반드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예비고 2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휴원이 좀 길었죠. 욕을 좀 먹었어요. 애들은 좋아하지만 사실은 저는 단 하루를 거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예비고 2, 예비고 3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와 내신 전문 학원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싶어서 한 4년 전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그 제가 원하던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전문 학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고 예일 내신은 이주와야, 숭실 내신은 대성 내신은 이주와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내신 전문 학원을 옷을 입고는 있어요. 그런데 수능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고1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에 커리큘럼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오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주와에서는 2주가 곧 1년이에요. 2주가 곧 1년. 8주 동안 딱 8주가 나와요. 밑에 일정표 보시면 아시겠죠? 기말이 끝나고요. 기말이 끝나고 바로 12월 29일부터 예비고 2는 개강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바로 다음 주부터가 되겠죠. 이때부터 개강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개학 전까지 정확하게 8주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이 중에 중간에 구정 연휴는 조금 뺐긴 했고요. 8주 동안 2017에서 20년도까지의 4년치 기출문제 총 15회분을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커리큘럼. 요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노리는 부분이고 일단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시간표 구성은 주 2회 수업이고요. SF는 수능 파이널 반, SM은 수능 인터미디엇 반 혹은 뭐 미디움 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SF가 좀 높은 반이고요. SM이 조금 낮은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M의 목적은 수능 모의고사 2등급이 목표예요. SF는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이 목표입니다. 이걸 만들어 놔야 2학년 때 내신에만 치중해서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일단 A 수업과 B 수업의 그 내용이 SM과 SF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A 수업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법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 수업 때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의고사 전문학원을 만들고 싶다. 옛날에 논술 한참 유행일 때. 한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 전문학원. 즉 학원에 오자마자 실시간으로 모의고사를 봐. 듣기부터. 그리고 딱 옮겨. 그래서 해제 수업을 겁나해. 딱 옮겨? 그날 시험 봤던 그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를 추려서 다 시험 보고 통과하고 집 가. 이거야 아주 깔끔. 이건데 그때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앞서간다. 이거 이제 은평구에서 안 먹힌다. 막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었는데 일종의 그런 수업입니다. B 수업이. 딱 그 수업이고요. 밑에는 이제 교재 라인 한눈에 보이기가 있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4-1의 어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SM반은 필수 어휘 1800단어, SF는 필수 어휘 3000단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매일 단어라고 하는 시퍼런 그 표지 보이시죠? 빙산의 일각이 되어 있는 매일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 단어는 이 지금 앞에 있는 필수 어휘와 구성이 똑같은데 편집을 달리해서 학생이 집 가서 매일 저녁마다 자정 때
자정이 되기 전까지 실제로 자기가 시험을 보고 그날 이렇게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야. 시험 보고 채점해. 답지도 있어 거기. 그래갖고 카톡으로 카톡 이렇게 보내는 거야. 자정 전까지 매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월, 화, 수, 목, 금까지. 오케이? 뭐 주말은 쉬어도 돼. 그래서 주 5일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학원에서 뭐 검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이 얘기하면은 아 우리 애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걔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는 애들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죠. 버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왼쪽에 있는 필수 어휘집은 무조건 통과를 다 시키고 하는데 이건 누적 데이터예요. 누적 시험을 봅니다. 지난번에 1회분을 봤어. 그러면은 2회분을 볼 때 1회분을 싹 까먹잖아요, 우리가. 1회분에서 랜덤리하게 걷어서 2회분이랑 합칩니다. 그리고 3회분 할 때는 1회분, 2회분에서 또 랜덤리하게 싹 합칩니다. 너무 좋아, 이런 거. 이걸로 내가 단어집을 만들었더니 그렇게 퇴원을 많이 하더라, 애들이. 중등부에서 퇴원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뺐는데 이거 누적이 있어야죠. 회독수를 높이려면. 그래서 방학 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4.2 문법은 어법 끝 5.0이라고 하는 세주 출판사 이거는 이제 시중 교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어법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주와 문구접은 자체 교재고 오른쪽에 고등어법 3.0도 자체 교재입니다. 고등어법 3.0은 SF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할 건데 이 교재 구성은 어법적으로 틀린 곳이 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틀린 곳을 모두 골라라.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없는지 모두 골라라. 골랐으면 맞게 고쳐라. 답 끈 거 써라. 이거예요. 시중에는 이런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이런 연습들을 하게 되고요. 이주와 문구점은 일종의 천일문 같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일문이라는 문장은 문장만 있지만 이주와 문구점에서는 어법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법도 맞추고 구문 구조도 파악하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자체 교재 만들라고 지금 굉장히 좀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중간과 기말이 좀 텀이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 수능 모의고사는 기출을 정색하고 풀고 해제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학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겨울방학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 일단은 윈터스쿨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계획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좀 여의치가 않고 그 윈터에 대해서 저랑 되게 세부적으로 상담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윈터가 장단점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윈터도 좋고 다 좋은데 가서 수업 듣는 윈터스쿨은 절대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지금 최저를 맞출 과목 그리고 2학년 내신을 위한 과목인데 윈터스쿨은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불필요한 수업들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내실 거면 자습형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독재형의 어떤 그런 뭐 윈터스쿨이면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분위기를 또 보시잖아요. 분위기를. 그래서 예를 들어 목동에 러셀을 보낸다. 아니면은 뭐 마포에 있는 뭐 이도를 보낸다. 아니면 은평 여기 있는 H2 같은 건물에 있는 이도를 보낸다. 아니면 집에 있는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보낸다. 다 선택사항이 있으신데 분위기를 생각하셔서 만약에 멀리 보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다니던 수학이나 영어 학원을 다 쌩까고 이제 거기서 하셔야 돼요. 동선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고 뭐고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빽빽하게 막 정색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널널하게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주아에서 겨울방학 특강을 듣게 되시면 이 패턴으로 모의고사 일단은 4년치 이렇게 해서 1주가 마치 2주가 1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열심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이거 연구하시느라고 지금 아니면 기말고사 이후에는 텀이 안 나서 조금 휴강이 길었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드리게 됐고요.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예. 레벨 테스트를 따로 해서 SR에 SF 많이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레벨 테스트는 언제 하시나요? 레벨 테스트는 기말 직후에 할 예정이고요, 어머니. 근데 사실은 레벨 테스트 아니어도 내신 점수로도 저희가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등원할 때 사실은 내신 때 등원을 했었어도 저희가 그때 자체 레벨 테스트를 한번 봤잖아요, 어머니. 그 기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사실 레벨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번 시험을 되게 못 봤다고 해서 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 성향도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량적과 정성적 부분이 7대3 정도로 들어가서 편성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입생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색하고 레벨 봐야죠. 근데 이제 재원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어서 9월 모평도 저희가 다 조사를 이미 했거든요, 학생들.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강의 시간은 네. 기존에는 변경 없는 건가요? 아, 내신 말씀이십니까? 아, 방학 때. 방학 때요? 방학 때,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아직 시간표가 완전히 요일까지 픽스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도 이제 배치를 적절히 저희가 할 건데, 강의 시간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 격주 휴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풀 근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애들은 화목반, 화금반, 화토반, 수금반, 수토반, 목토반, 모든 가능성이 거의 다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레벨로 지금 수업을 하시는데 네. 학교는 통합인가요? 이 학교는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몰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일은 예일대로 아무래도 몰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그러니까 강사가 좀 인원수가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좀 있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예비고일도 개강을 해서 이제 공간인이 좀 협소해서 공식적으로 뭐 홈페이지나 다른 데서 오픈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여기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공간을 늘려서 아이들이 좀 사회적 거리도 두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반은 어찌됐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을 거고 좀 쪼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안 물어봤는데 막 공간 얘기하고 사실 저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학생들은 질문 없어요? 오늘 학종이랑 학교를 잘 이해하셨나요? 안선우 군 이해하셨나요? 안선우 선수 이해하셨습니까?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기말고사도 더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또 후회 없이 믿고 맡겨주신 것만큼 열심히 진행을 할 거고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뭐 간슬게 다 빼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아이들이 저를 또 좋아라 해주니까 같이 또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 모습으로 또 아이들하고 옆에 같이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열심히 같이 할 거지?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고 보강도 필요하면 꼭 얘기하고 이주화를 열심히 활용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일여고 1학년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만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믿고 1학기 내내 그리고 지난 2학기 중간고사까지도 이주화에 이제 영어를 맡겨주셨는데요. 중간 보고 그리고 리뷰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그냥 2학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학년이 되기 전에 실제로 2023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텐데 그때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시안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신에 대한 리뷰를 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고 2죠. 예비고 2 프로그램의 겨울 때 어떻게 이주화해서 진행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한 소요시간 1시간 10분? 이 정도로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진행을 하면서 제가 반말을 하기도 하고 존댓말을 쓰기도 할 텐데 존댓말은 학부모님들한테 쓰는 거고요. 반말은 그냥 얘네들한테 쓰는 거니까 니네가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수업 안 하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아마 조금 불편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예비고 2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우리 학생들입니다. 주인공으로서 왜 안 되냐 이거. 입시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내신이 똑같지가 않죠. 이 중에는 최상위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중위권도 있고 조금 뭐 중상위권 왔다 갔다 한 되게 다채로운 내신의 학생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시를 우리가 입학 딱 하고 나서 되게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원도 보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합쳐서 지금 3번 봤지, 그치?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남았지? 7번이 남았어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보면은 7번이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7번 남았는데 그래도 3번을 딱 보고 나니까 약간 멘탈이 털린 애들이 있어요. 여기 고마워. 그런 반응 좋아. 고마워. 멘탈이 털려서 나 정시런가 나? 나도 몰랐는데 어느새 정시러? 이제 약간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애한테 터놓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이 내신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거야? 노답인데 지금? 애한테 말은 못하지만 정시로 확 돌려버려? 혹은 논술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하죠.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니까 대입에 대한 눈높이가 약간 낮아졌어요. 그쵸? 그쵸? 옛날에 막 중3 때는 스카이를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특목고 내가 일부러 안 갔다고 내가 아주 그냥 예일해서 혼을 내주려고 애들을 막 이랬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혼이 안 나. 나만 혼이 나고 지금. 이래서 대입의 눈높이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로는 이제 내신이 안 나와버리니까 진로고 뭐고 이제 약간 애매해졌어. 나 의치안이 갈라 그랬는데 지금 이 내신으로 의치안이 얘기했다가는 조롱거리 당할 것 같고 약간 이 눈높이가 진로도 약간 희미해지는 상황이 좀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거나 굉장히 엄마랑 고민도 같이 토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지금 약간 본격적 고민은 아닌데 마음속에 정시로 돌려야 되나? 논술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속한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정시가 진짜 맞아? 그러니까 예일여고에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봐요. 다수는 아닌데 소수가 저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충암고등학교 간담회를 1, 2학년을 했는데 그냥 얘기했어요. 여기 정시 못 간다고 이제. 어떤 학교는 정시로 도저히 노답인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예일여고는 정시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얘기를 애랑 심층 면접을 해봤더니 얘는 정시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점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3만 원 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숫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통해 정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얘기가 와야 되는데 그 확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입학하고 나서 이제 4번의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숫자로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딱 박혀서 나올 거예요. 중간기말, 중간기말, 수행평가까지 싹 해서 숫자적으로 내신 점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3월에 모의고사를 제대로 못 봤지만은 늦춰져서 4월에 보고 그리고 6월에 보고 9월에 보고 좀 있으면 11월에 한 번 더 보는 거 아시죠? 그때 되게 정색하고 봤어? 정색 안 하고 봤어? 정색 안 하고 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이제 수학은 이번 생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보다가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아서 자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분위기 보니까 애들이 그닥 열심히 안 보는 것 같으면 나도 좀 그렇기도 하는데 비교적 그래도 예일여고는 정색하고 보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성적표가 4개가 나와 있어요. 그 정색하고 안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보면 잘 볼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성적표가 일단 여러분 찐 데이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신이 1, 2등급 대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이 2, 3등급 대학생이 있고 3, 4등급이 있고 그 이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같은 1, 2등급, 다 같은 3, 4등급이 아니고요. 3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는 내신이 2, 3등급 정도인데 내 내신은 모의고사보다 높은 편이야. 이런 A가 있을 거예요. A형이라고 볼게요. 두 번째는 내 내신은 웬일이야? 모의고사 등급이랑 거의 삐까떠? 완전 똑같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2가지가 비슷해서. 이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반대죠.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나은 학생이 있을 거예요. 과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편의적으로 A, B, C형 중에 뭐에 속하는지 나야 나? 여기 뭐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셋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9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딘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 예일여고는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더 나을 확률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결이 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나은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편차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등급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나서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을 그러니까 정시런지 아닌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국어, 영어, 수학의 100분위 점수를 한번 기재를 해보세요. 100분위 점수. 지금 내가 내신이 수능보다 더 나빠. 모의고사 점수가 내가 좀 더 잘 나오는 스타일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정시가 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 정시로가 맞는지 여부를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이 주요 과목은 100분위 점수를 한번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원점수 말고 등급 말고요. 100분위 점수를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기재를 했더니 와 내신이 수능보다 더 나쁘고 수능이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정시가 할 성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5등급인데 수능이 4등급이면 그거 갖고 정시 간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정말 정시라는 건.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막 되게 아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국수형 중에 두 과목이 좀 더 잘 나오는 과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영어랑 국어가 좀 더 낫네. 이제 이러면은 이제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낫고 말고 없고 그냥 그 중에 꼴랑 해봤자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과목이 한 과목 정도다. 또 국어, 영어, 수학 중에요.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 2등급 이상인 과목이 하나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과목을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국수형이 내신보다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맞고 실제로 정시로 한번 맞짱떠도 해볼 만하다 그러면 정시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두 과목 다는 안 나오는데 수학은 막 똥 싸가지고 5등급 나오고 막 이러는데 국어랑 영어는 그래도 2 딱 찍고 애가 좀 이렇다. 그러면 이제 논술도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논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과목 정도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전략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고 제가 8시에 예비고 3 간담회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죠. 한 학년 선배. 거기서 이제 이거 약간 울면서 할 판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등급이 여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내신 몇 번 남았다고요, 우리는? 7번. 언니들은 몇 번 남았겠어? 3번 남았어, 3번. 10번 중에 3번 남은 거야, 지금. 그리고 다 기록이 됐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7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판안을 막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언니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꾸 정시 얘기하는데 정시가 유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불리해서 정시를 가려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그렇죠? 까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정시가 더 유리할 것 같아가 아니라 수시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쫓기다 구석으로 몰려서 정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시를 유리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시로가 예일여고에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의 기재가 확실한지 여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세요. 11월 거. 아시겠죠? 그때는 정색하고 보셔야 돼요. 정색이 뭐냐면 시험 딱 끝나잖아. 학교에서 시험 끝나잖아. 그러면 1교시가 뭐야? 국어야. 국어에 이제 막 글을 읽고 막 진이 다 빠져. 그리고 2교시에 수학을 보고 점심을 먹고 영어를 보고 탐구를 봤는데 집에 오는데 예일여고에서 2주와 오는데 못 걷겠어. 와, 시험 문제 푼 건데 왜 이렇게 기력이 딸린다냐? 막 이러면서 버블티 하나 안 먹으면 도저히 기어올 기색이야. 막 이런 분위기면 여러분이 제대로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색하고 시험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상담을 같이 분석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은 선택할 타이밍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고민할 시간에 기말고사 이제 딱 부러지게 다음 주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4학년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그 움직이는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은 2021학년도 입시가 이제 코앞에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은 2023학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될 거고 현재 중3인 애들이 2024학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작년 11월 28일 날 교과부에서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의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공정성에 대해서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그날 발표가 됐죠. 한 달 이후에 발표가 돼서 11월 28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정시가 확대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저것이 미기재되거나 생기부에서 글자 수가 줄거나 또 되게 생기부가 간소화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뉴스는 마치 우리한테 어떤 카드를 한 장 샥샥샥 던져주듯이 무책임하게 던져줬어요. 근데 그 내용의 속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정시가 40%가 늘었대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정시가 는 게 아니라 15개 대학을 딱 픽을 했죠. 문재인 정권이 15개 대학 니네 빨리 늘려 40%까지. 그러면 안 그러면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논술 폐지, 그렇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어져 가는 기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고3인 아이들은 논술 전형을 어떤 아이들은 컨선을 좀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여러분들은 사실 논술이라든가 특기자는 거의 없다라는 지경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번 고등학교를 한번 카테고리로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총 3가지 종류로 한번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작년 이맘때 고민했을 수도 있는 그 학교들이에요. 하나고, 뭐 전주 상산고, 용인 외대부고, 대원 외고, 명덕 외고. 여기들이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전국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여러분하고 또 한번 맞짱 뜰 거예요. 거기 지금 1학년들도 있을 거니까. 걔네들하고 내년, 내후년에 고3이 돼서 맞짱 뜰 때 걔네는 도대체 무슨 전형으로 대학 갈 것 같아, 걔네는? 걔네는 무슨 전형으로 갈 것 같냐? 그렇죠. 학종이죠. 그리고 또 정시겠죠. 근데 사실은 특목고 애들은 거의 학종으로 많이 가요. 그러려고 그 특목고를 간 거고, 뭐 정시를 또 보는 전주 상산고 같은 경우는 뭐 70%가 정시로 또 합격을 하긴 하는데 정시 실적은 거의 다 재수생인 거 아시죠? 그래서 걔네는 그 전형을 가려고 아싸리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육특구라고 불리워지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그런 동네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정서가 있고 우리 동네에 정서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대치동이랑 목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정서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저는 별로 제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도 없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그쪽 어머님들의 전략은 이거예요. 우리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계획은 애초에 16년짜리였어 막 이러잖아. 이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장님이니까 내 계획은 원래 16년짜리였어 딱 이런다고요. 이 어머님들의 계획은 애초에 4년짜리 계획이에요. 또는 5년도 불사해요. 그래서 건대 이하는 안 보내겠대요. 재수해서 삼수해서 건대 이상은 보내야지. 백이동 엄마도 다 보냈는데 나라고 못 보내냐? 이러고 이제 딱 이렇게 기조를 삼고 있는데 제가 서부학군에서 학원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우리 동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집안엔 재수는 없다요. 그 가훈을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엔 재수는 없다. 무조건 가는 거야? 엄마는 그런 거 못해 이제 네 동생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사실 좀 그랬던 것 같고 좀 엄두가 안 났어요. 재수를 시킨다는 게 좀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솔직히 건대 이하 가더라도 현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정서예요. 재수까지 해서 굳이 뭐 그렇게 좋은 데를 가면 좋지. 근데 오래 가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신데 또 약간 다른 마음으로는 그래도 좋은 데 보내야겠다는 마음도 있으신 거죠.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애들은 정시냐 수시냐를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계획을 4년짜리를 세우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니까. 그래서 얘네가 정시냐 수시냐 했을 때 지들이 알아서 가겠죠. 근데 우리 동네, 우리 서부학군은 정시냐 수시냐를 고민할 내용이 아니에요. 현역 때 끊으려고 하시면 무조건 수시죠. 무조건 수시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시가 소수 있지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그 다음 얘기하자 이거예요. 숫자를 가지고서 정말 맞냐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은 우리 수시에는 지금 논술 전형이 거의 이제 제로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교과와 종합 중에 지금 현재 고3들은요. 종합이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입시 전형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예일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교과 전형으로 부등호가 입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지듣기지 않아 이러실 수도 있고 뭐야 이주와 영어 뭐 또 나중에 이해관계 있는 거 아니야? 교과랑 결국 풀어서 지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때에 전국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고교 추천 전형을 10%씩 늘리라고 다 할당을 했어요. 그래야 돈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교과 전형의 고교 추천 전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위권은요. 최상위권 완전 초초초 이쪽이 아니라 내신이 2.4등급 안에 드는 모든 학생한테 포함이 됩니다. 교과 전형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주아 어학원은 사실은 제가 이제 교습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냥 영어만 가르쳤어요. 중간에 뭐 논술을 잠깐 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튼 저희는 뭐 수학이랑 국어는 한 적이 없고 영어만 줄곧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도 있는 어떤 학원을 보면 그 학원은 토익 전문 학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학원은 탭스 전문 학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전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정체성 없는 거. 왜냐하면 입시가 바뀌면 입시에 맞춰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지 제가 무슨 영어 박사도 석사도 아니면서 뭐 그런 꼰대 같은 좀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때 저희 학원은 탭스 전문 학원이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28살, 9살 정도 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탭스 점수를 내기 위해서 탭스 특강들을 저하고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상신중학교 연습에 이제 탭스 시험 보는 날이면 제가 맨날 가가지고 물 돌리고 막 애들한테 잘 보라고 화이팅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논술이 열풍이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때는 또 최저 맞추는데 국어가 그렇게 빡세지 않았던 터라 국어랑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을 최저로 맞추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몇 년간 엄청나게 얘기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종합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종합 때문에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 보내려면 생기부가 받쳐줘야 되니까 생기부를 디립하고 연구했던 게 한 7, 8년 정도 데이터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아 어학원은 약간 이런 거죠. 내신 전문학원이래. 영어 내신 전문학원이래. 예일 내신을 올해 했대. 원장이 직강한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갈아입었던 옷에 하나 불과해요. 왜 이런 말씀을 길게 TMI로 말씀을 드리냐면 내신도 중요한데 학생부 교과의 부등호가 벌어졌잖아요. 최저가 또 중요해졌어요. 최저. 수능 최저 등급으로 2과목의 합, 3과목의 합에서 영어를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전략이 세워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얘네들은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웃긴 게 이걸 또 하나 보시면 좋은 게 강남이나 목동 애들이 어떤 전형으로 또 우리 아이들하고 맞짱을 뜰 거냐면은 걔네들은 교과를 쓸 거예요. 교과. 에? 세화고등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 휘문고등학교 학생이 숙명여고에 있는 학생이 예일여고 학생하고 같이 맞짱을 뜨는데 교과로 맞짱을 뜬다? 이상하죠? 걔네는 우리보다 내신이 안 좋을 텐데요. 그렇죠? 왜 교과로 맞짱을 뜬까요? 엄마들의 머릿속에 4년, 5년짜리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1학년 입학을 딱 보냈더니 애랑 얘기는 못하지만 이거 지금 얘가 종합으로 못 갈 각이네. 교과로도 약간 못 가. 내신 한 3 나오면 이거 건대도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4년짜리 계획이 있으니까 계속 내신 공부 안 하고 학교 생활을 파행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시키면서 최저를 맞추게 되면 뭘 하죠? 수능 공부를 시키죠. 전 과목은 아니지만 2-3과목은 수능 공부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재수할 때도 써먹잖아요. 재수할 때도 써먹죠. 그리고 내신을 시켜놓으면 여차하면 재수할 때 교과만 좀 더 맞춰가지고 중대 정도 쓸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로 재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챙기면. 그래서 어찌됐건 이 엄마들이 똑똑하게 4년짜리 계획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집합이 뭐냐? 교과 전형인 거예요. 종합이 아니라. 그래서 2학년 정도 되면 서류고 뭐고 간에 싹 버려. 내신 디립하고 수능 최저 맞춰. 학교 무슨 활동 같은 거 안 해도 돼. 수상 그만 나가. 엄마가 그냥 교과로 가서 나중에 재수까지 생각하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목고, 전국고, 자사고 애들은 학종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시도 생각을 할 거고 또 우리 예일여고 학생들은 학종도 생각하면서 학생부 교과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종은 얘네랑 약간 최상위권 애들은 경쟁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는 또 이제 중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정도는 얘네들하고 이제 맞짱을 뜨겠네요. 그러면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는 아이와 예일여고에 있는 우리 딸내미랑 경쟁을 붙으면 우리가 유리할 건 뭐죠? 걔네들하고 경쟁했을 때? 내신이 좋아요, 우리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불리한 건 뭐죠? 최저를 못 맞춰 애들이.
서부학군 애들이 최저에 대한 인지가 너무 없어요. 어머님들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최저를 몰라 중간고사가 나와야 뭐 내신이 뭘 나와야 최저를 맞추든가 말든가 하지 막 이러니까 최저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중간기말에 이렇게 휩쓸리다가 나중에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페이지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내신 아마 다 두들겨 보면 국수형 탐구, 그러니까 통사 통과까지 해가지고 주요 과목들이 지금 단위수가 꽤 높죠. 555, 뭐 444 지금 이런 상태인데 단위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주요 과목만 한번 내신을 추산을 해봤을 때 1.0에서 1.4 나온다. 예일에서 이럴 수 있는데 예일에서 솔직히 1.0 못 나오죠. 좀 빡세니까 1.0 못 나오고요. 특목고는 전교 1등이 1점대가 잘 안 나와요. 자사고 애들이 2.3 나오고 전교 1등을 한 명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그리고 예일여고는 지금 완전히 전교 1등을 혼자서 누가 독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고3 때까지. 그래서 1점대 속된 말로 그 개초반이라는 그 등급은 못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1.4, 1.3도 조금 어려울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이제 학종을 써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좋은 실적들은 다 100% 학종인 거 아시죠? 99%가 학종으로 갔습니다. 서울의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갈 거면 일단 내신 완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생기부 받쳐줘야 되고 플러스 스카이를 학종으로 가더라도 스카이는 최저를 맞춰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1.5에서 1.8이다 그러면 안정권으로는 교과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과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여기 3등급 미치다. 3등급 미치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갑자기 종합이라고 돼 있죠.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납득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3등급이라서 종합을 고려해야 된다라기보다 내신을 일단 올리는데 1학년 이제 성적표 다 갖고 오셔서 상담을 해봤을 때 교과와 종합 중에 부등호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이렇습니다라고. 왜냐하면 보통 내신이 3에서 3.9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교과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종합 전형으로 예를 들어 지방권, 뭐 수원대라든가 한양대, 에리카 정도를 우리가 좀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원대, 뭐 강남대, 뭐 이런 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조금 더 결을 자세하게 뜯어서 이제 해당되는 학생과 학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내신 2.4. 내신 2.4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내신이 2.4등급이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되죠? 진우야, 반에서 몇 등 해야 돼? 2.4등이니까 2.4등이야? 내신이 예일에서 2.4등급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반에서 2에서 3등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아니죠. 2.4라는 게. 2.4등급 정도가 되기 위해서 사실 백분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과목을 다 2등급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하고 국어가 2등급짜리다.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4등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과목을 만들고 3으로 유지하는 과목들을 만들어서 토탈에서 2.4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2.4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략도 안 나오고 어떻게 동시에 다 올려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과목 2개를 찍고 유지해야 될 과목을 찍고 떨어지지 않아야 될 과목들을 정도로 선별을 하시는 거고 주요 과목들을 위주로 2.4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2.4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최저를 맞춘다 이렇게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원서 6장을 쓰실 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여기랑 여기는 100% 붙어. 이러고 4개를 위로 던지는 거예요. 이 기분이 완전 다른 거죠. 근데 나 여기랑 여기는 100% 붙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기계가 뽑는 거니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은 이미 나와 있고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그날 대박 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시험이 무슨 대박이 나요. 시험은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그냥 공부한 만큼 가져가서 내 점수 갖고 오는 게 시험이지 꽃길만 걸어라 대박 터져라 말도 할 줄 아는 얘기고 진짜 이상한 얘기잖아요. 애들한테 진짜 잘못된 교육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날 가서 점수를 가져오는 거지. 야, 니네 사촌 오빠는 그날 설사병이 나가지고 내지는 우왕청심한 그런 얘기는
저는 주변에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일종의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 교과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성적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이미 수없이 369, 11, 369, 11 고3 때도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저를 맞춰서 교과로 2개 정도를 딱 치면 나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합격각이야. 그런데 난 종합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위로 던져서 4개를 던지고 추합으로 붙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내신이 만약에 2.4가 안 된다 그러면은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묻지마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교과를 좀 강조드리고 내신도 2.4라는 숫자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교과는 내신만으로 뽑진 않아요. 내신만으로 뽑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학교 이름이 좀 다르죠. 내신이 2.33에서 2.36 정도의 숫자가 뭐냐면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입니다. 주요 대학. 그래서 이름을 보면 경기대학교부터 홍익대, 서울까지 쭉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있어요. 이 안에는 동덕여대, 덕성여대도 있고 뭐 세종대, 숙명여대, 상명대, 명지대, 동덕여대 다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이에요. 이 대학들은 지금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뽑게 되는데 그냥 한번 평균값으로 매겨보니까 여기 합격한 애들의 평균 내신이 2.33에서 2.36이더라고요. 그래서 2.4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내신이 막 되게 떨어지는 애는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는 4.06 등급도 있어요. 내신이. 상명대 서울이잖아요. 여기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4.06 등급이 최저 이런 애가 여기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고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붙은 애가 있고 이런 대학들은 이제 내신만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등급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뽑지는 않지만 아시는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의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최저를 맞춰야 되죠. 근데 1등급은 4%잖아요. 근데 왜 국어를 4.82%까지 1등급이라고 했을까요? 동점자가 항상 나와요. 동점자가. 동점자가 나와서 인원으로 따지면 4.82%가 1등급을 받고 근데 우리가 목표가 꼭 1등급 받을 필요는 없어. 최저를 맞출 때 2합 5, 2합 6 이런 기준이다 보니까 2등급을 받아도 되는데 2등급은 7.3%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국어랑 수학과 영어의 이 세 과목 중에 최저를 맞추시기 위해서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어랑 수학은 보시는 것처럼 1등급 받으려면 4.82%, 5.6%. 근데 영어는 1등급 받으려면 절대평가다 보니까 90점만 넘으면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7.43%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목표가 1등급 아니어도 되고 2등급이어도 되는데 2등급은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죠.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영어 학원이라서 영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듯이 최저를 맞출 때 왜 영어를 선택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기피하는 대학교가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영어 선택하면 안 받아줄 거야 라는 학교도 한 군데가 있고요. 영어 선택하면 플러스 1등급 더 가져와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숭실대학교가 뭐 거기에 속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국수형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탐구 하나랑. 그래서 퍼센테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충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내신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저에 대한 인지가 너무 학생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내신이 안 나온다는 그 트라우마와 자괴감에 막 빠져가지고 실제로 수능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정시 확대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시는 전 과목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아싸리 그냥 자퇴를 해야 되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예일여고에서 2.0에서 2.5등급 학생이 있고요. 동명여고에서 2.0에서 2.5등급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고민이 달라요. 나중에 3학년 돼서 원서 쓸 때 보면 똑같은 2.4등급이라고 칠게요. 자, 그런데 얘가 두 과목의 합에 4를 맞췄어요. 그럼 영어가 2등급 나올 수 있지, 예진아. 영어 2등급, 1등급도 나오지,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탐구에서 뭐 윤사나 사문 같은 거 선택해갖고 2등급을 때렸어요. 2등급, 1등급 안 맞아도 돼.
그러면 이 합이 4잖아요. 이거 되게 빡센 최저 맞는데 이 정도 되면 숙대를 붙어요. 그리고 이 합 5예요. 두 과목의 합이 5등급까지면 합격해 주겠다는 게 국민대입니다. 영어 2 찍고 탐구에서 3 찍어도 된다 소리네요. 자, 그리고 두 과목의 합이 6이다 그러면은 단국대인데 조금 멀리 있어요. 죽전 캠퍼스에 있죠. 거기까지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저거 다 못 찍었다. 3, 3 찍었다. 3, 4 찍었다. 4탐은 내가 도저히 내신하느라고 너무 여력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도 안 했다. 그냥 내신 위주로 했다. 이래서 못 찍었어요. 그러면 명지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운대 가는 거예요. 왜냐? 최저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신이 2.3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에서 한 2등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에서 2, 3등 하는데 웬 명지대? 어이가 없는 거지 진짜. 최저만 맞췄으면 숙대도 가고 국민대도 가고 걔가 여기만 가겠냐? 위로 또 종합으로 던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어머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 약삭빠르게 다 계산하면서 하는 애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일종의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서 우리가 비타민도 챙겨주고 뭐 라이딩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다음 스텝에서 전략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계산이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방학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방학 때는 이거예요. 2학년 때 봐야 되는 내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내신 공부는 일단 주요 과목의 국수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국수형은 예일여고 2학년의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일여고 2학년 내신 공부해야지. 그런데 기출문제도 안 풀어봐. 2학년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 2학년의 범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무슨 내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아이디 다 있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수형을 예일여고 2학년 내신 대비를 위한 공부를 시키시는 거고 영어학원, 국어학원, 수학학원에다가도 그걸 예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일여고 2학년 수학은 어떻게 나와요, 선생님? 그럼 범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1학기 내신을 얘가 지금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빡세게 선행 2학기까지 할 거 없고 이렇게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국수형 중에 저 같으면 한 과목만 완전 아작을 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그래서 그거만큼은 수능에서 안정권 안에 들어오는 세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수능형.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는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한다. 그런데 국어랑 수학은 내신만 한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 되게 명확한 거잖아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근데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그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그렇게 얘기가 잘 수월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예일여고 2학년 1학기에 내신만 위해서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머니 물정 모르는 얘기 하시네요. 정시도 대비하셔야 되고 정시가 40%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수학은 굉장히 비중이 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잘하면은 해야죠. 근데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정시로 어차피 그거를 가지도 않을 거고 최저를 수학으로 맞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남 따라서 자꾸 선행을 2학기, 3학기까지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의 스케줄이 좀 나오실 거라는 생각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백이 샤넬 같아요. 약간 명품백 느낌인데 샤넬 사고 싶다. 근데 영어랑 탐구 과목 하나 정도를 최저로 맞추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시는 건데요. 지금은 1학년 때부터 겨울방학부터 그렇게까지 지금부터 사탐을 최저를 맞출 거야. 이건 좀 오바고 이건 이제 2학년 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문 윤사 이렇게 인강 들으시면 되는 거고 과학도 물화생지 원 과목에서 혹은 또 완전 최상위권들은 2 과목을 지정된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스카이에서는 그런 과목들에 대한 거는 순차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방학 때 특강을 좀 듣게 하셔서 이런 세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탐이랑 과탐에서 최저를 선택을 하시게 될 때에는 지금 이거를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예일여고 이제 2학년 올라가자마자 중간고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보자마자 여러분한테 쫙 조사를 할 건데 뭐냐면 선택 과목을 뭘 할지를 조사를 이미 했지? 근데 이제 갑자기 착각해서 예비고일로, 그치? 이미 했죠? 근데 여러분 선택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예일여고 2학년으로서 내신 과목에서 공부할 과목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과목 따로 수능 최저로 볼 과목 따로 하면은 과목이 막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하면 안 되겠죠. 엄마 나는 학교에서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내가 지리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나는 엄마 역사가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세계사를 최저로 맞출래? 그건 또 뭐야. 그냥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가려고 하는 거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저를 맞출 과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과다 그러면은 생윤과 사문이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저걸 선택하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내신의 유불리를 따질 때 학교 전체 정원이 몇 명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학교 정원이 막 175명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300~400명 정도 되는 그런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내신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탐구 선택하실 때도 이거 상대평가니까 생윤과 사문이 압도적으로 인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또 그렇게 막 1등급 받으려면 일단 만점 찍어야 돼. 1등급 받으려면 만점 찍어야 되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2등급 정도 받아야 되는데 2등급도 쉽지가 않아. 하나 틀려야 돼. 근데 이 과목들은 국수형하고는 좀 다르죠. 국수형은 공부의 력을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부력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한다거나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탐구 영역은 조금 다릅니다. 1등급은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2등급이나 3등급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지식을 넣는 과목이고 좋은 선생님 있잖아요. 이재용 쌤 거 딱 하나 듣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도 하고 최저도 맞추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필기 막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과 쪽에서는 물화생지의 원 과목들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원 과목이 당연히 최저 맞추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숫자를 보고 계시고 투 과목은 만약에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그 투 과목을 원치도 않는데 지 혼자 오버하느라고 또 투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막 스카이랑 같이 경쟁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비전략적이고요. 그래서 성적권대에 맞춰서 또 지원하려는 대학에 맞춰서 이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은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지정하지 않고요. 두 과목의 평균을 가져와라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최상위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의 점수를 확인하시고 최저로 맞출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셔서 대학을 요 정도 선에서 갈 수 있겠구나.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그 대학에서 최저를 무슨 과목을 요구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되죠. 저희가 다 드렸어요 오늘. 좀 이따 다 자료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와 탐구를 추천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쵸? 근데 영어는 실제로 이제 1등급은 7.43%가 작년에 입시를 치른 결과였어요. 자, 7.43%가 1등급을 받았고 2등급은 16.25%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올해 고3들이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올해 대학교 1학년 간 애들 중에 60%가 반수하겠대요. 작년에 내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건 대학생활도 아니고 고등학교 4학년도 아닌데 한 번 더 하지 뭐. 지금 약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더 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지금 고3 애들은 약간 애매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빡센 느낌도 없고 약간 풀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매우 심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위권들은 요동이 있을까요? 걔네는 더 좋아졌어 지금. 조용히 공부하고 어차피 자습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더 늘어났으니까 훨씬 좋고 중위권은 하위권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고 있고 하위권들은 여전히 하위권을 굳건히 뭐 시멘트를 지금 콘크리트로 다지고 있고 막 그런데 뭐가 잘못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숫자로 드러났냐면 올해 6월 모평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6월 모평의 난이도는 쉽기도 했었는데 1등급이 영어가 8.73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더 늘어진 거예요. 좀 하니까 더 늘어버린 거죠. 그런데 2등급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9평을 봤는데 9평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지만 1등급이 확 줄었습니다. 5.75%로 줄어버렸어요. 레알 진짜 이게 리얼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2등급도 또 줄었습니다. 11.96%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약간 천시되는 시대에 지금 있잖아요. 내신이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지. 사실은 정시로 봤을 때는 이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어의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정시로 봤을 땐. 근데 우리가 정시랑 별로 상관도 없을 뿐더러
최저로 영어로 맞춰야 되는데 절대평가니까 뭔가 약간 간과하기 시작했는데 레알 여러분이 1등급 안에 든다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서부학군에 있는 애 중에 여기 몇 %나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9평을 봤어요. 고3들이. 그런데 그중에 5.75%만 1등급이래요. 과연 서부학군의 5.75% 중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을까? 이게 퀘스천이죠. 2등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과 얘기를 잠시 접고요. 이제 종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예비고일 간담회를 했었는데 예비고일들 하니까 여러분들의 작년이 딱 생각이 나시죠? 그때 이맘때쯤에 예일 갈까 명지 갈까? 동명 갈까 예일 갈까? 예일 가면 빡세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예일 과중은 어때요 선생님? 선정 과중이랑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 직접 가보시니까 어때요? 빡세죠 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빡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일걸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빡센 것 같아요. 제내신이 이건 제내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등급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일을 선택하셨든 어찌됐건 예일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예일의 장점이 뭐예요? 모르신다면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일을 선택하신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잘 챙겨준대. 학교 활동이 좋대, 실적이 좋대였어요. 대신에 내신이 좀 빡세대 이 단점을 같이 갖고 있었죠.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은 서류를 잘 챙겨주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부학군에서 제일 잘 써주는 예일여고의 재학생들이세요. 카드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학종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중학교 때 보고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때 생기부를 내가 본 적이 없고 엄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애는 학종으로 쓰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느 정도 보고서에 대한 개념도 좀 들어와 있고 생기부라고 하는 것이 요소 항목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취지가 뭔지를 이해하시는 학부모고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예일해서 베네핏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신에 따라서 역시나 좀 결이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4등급 정도, 3등급 정도다 그러면 학종으로 써서 괜찮다는 건데 여기서 이런 전제를 드릴게요. 일단 예일여고에서 최상위권은 교과가 아니라 종합으로 갈 겁니다. 무조건. 종합으로 스카이를 갈 거예요. 그리고 최상위권 바로 밑에 상위권 아이들은 교과로 서성한이 정도로 안정권으로 갈 거예요. 고3 때 그럴 겁니다. 그리고 3, 4등급 학생들은 일단은 내신이 3, 4등급이니까 약간 자괴감 쩔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최저를 맞춘다면 수능 최저 2과목을 맞춘다면 인서울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일이니까 가능해요. 충암, 동명, 명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숭실, 가재울, 선정, 선일 다 포함해서 내신이 3, 4등급인 애가 최저는 못 맞춰요. 미안한데. 아니 동명에서 3, 4등급인데 최저를 어떻게 맞춰요? 앞으로 노력하면 맞추겠지만 저는 그 희망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일여고에서 내신이 3, 4등급인 애는 모의고사가 2등급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신이 3, 4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모의고사는 보통 3, 4등급이거든요. 아니면 4, 5등급이든가. 근데 예일이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3, 4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최저를 맞춰서 상명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최저를 맞추면 교과로.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막 4등급 언더다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종합으로 가야 돼요. 종합으로 가야 되고 왜냐면 그 내신으로 그 최저를 못 맞추니까 결국엔 4등급 언더라 그러면은 종합으로 서울은 못 가고요. 수도권이나 충청도에 있는 약간 이 분교들 있죠. 에리카라든가 고대 세종 캠퍼스라든가 이런 데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눈에 안 보이실 것 같고 그래서 예일여고 재원생들은 종합전형과 교과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이제 결마다 조금 다른다. 그거는 지금은 고민이 되실 거고 좀 헷갈리시겠지만은 성적표 2개를 딱 갖고 오시면 깔끔하게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를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 생기부는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오류가 뭐냐면은 내 새끼 생기부밖에 못 보시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기만 보지 내 친구 생기부를 어떻게 봐. 절친이라도 어떻게 생기부를 봐주냐. 그치?
근데 이제 저희는 여러분의 선배와 선선배 그리고 타 학교들 타 지역의 생기부를 이미 봐온 터라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성적 추이예요. 여러분이 진로를 정하셨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진로에 관련된 과목들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주요 과목들도 중요합니다. 성적이 1학기 때에 비해서 2학기 때 오른 게 있다. 그런데 막 3에서 1로 오른다.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 근데 막 3.8인데 3.2로 올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창체 활동인데 창체 활동은 자동 봉진을 얘기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예일여고만의 활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창체 활동은 김예일양, 이예일양, 뭐 장예일양 다 똑같이 쓰면 안 되고요. 누구라도 그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되고 예일여고에는 학교 활동이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 세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민세이만의 생기부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예일 프론티어에 참석을 했는데 나만이 느끼고 배운 점이 거기 싹 들어가야 되고 2020년도에 예일여고 1학년이었던 나만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써주세요. 진짜 잘 써주세요. 내신 3.5등급도 끝내주겠어요. 근데 걔 중에 내신이 3.5보다 좀 좋은 애들인데 뭐야? 왜 이래? 너 선생님이랑 싸웠냐? 이제 이런 애들이 덜어 있어요. 싸웠을 확률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한테 약간 찍힌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놓고 안 써줘. 놓고 가. 됐어. 내신 몇 등급에 이러진 않아요. 사실은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예일여고는 세종반이 있었어요. 우열반. 그래서 심사임당실에서 이제 공부하는 애들 따로 있고 약간 뭐 율곡실? 뭐 그런 데서 공부하는 애들 따로 또 냄새 난다며. 그래서 막 거기서 따로 공부하고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따로 몰아다가 이렇게 하고 세종반 따로 있고 이럴 때는 너 세종반이야? 아니면 됐어 가져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님하고 관계 좋고 애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기재는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여고에서 만약에 창차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학생 자체가 학종에 있어서의 굉장히 인지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가 어지간하면 다른 학교보다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예일여고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과 세특은 과목마다 교과 세특 있는 거 아시죠? 과목당 몇 자지? 한 학기에 몇 자지? 한 학기에? 1년에 500자. 한 학기에 250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1학기 지났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또 통사, 통과, 뭐 한국사 이렇게 해가지고 250자씩 선생님들이 알게 모르게 다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2학기에 해당이 되는 250자가 남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무엇을 토대로 쓰나요? 여러분 수행평가도 하고 보고서도 써서 내고 지금 계속 그렇게 영어도 막 수행평가하느라고 첨삭 11시 59분에 보내고 자빠졌고 진짜 연병하고 진짜 몇 번을 해주냐 몇 번을 해주냐 선생님 죄송해요 11시 59분에 와 맥주 한 잔 먹으려고 했는데 내려놓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썼던 양식을 선생님이 다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분한테 거기 그것만 써주고 끝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이거 쓴 거 한번 확인해봐 이런 시간이 있어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마다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필을 합니다. 독서도 있고요. 수상 경력은 1학기 때 수상을 하나씩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 제가 정말 감동했던 게 우리 예일여고는 수상을 위해서 애들을 학교를 부르더라고요. 2.5단계였는데 그때. 교복 입고 왔길래 교복을 왜 입고 왔어 지금? 학교 갔다 왔는데요? 2.5단계인데 학교 갔다 왔어? 뭐 수상 대회가 있어서 그날을 학교에 싹 불러가지고 이걸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수상 경력은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기재될 건 딱 하나고 여기서 이제 대상, 금상, 은상, 최우수상, 장려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무슨 상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나눠질 수도 있고 1학기 때 예를 들어 장려상을 받았으면 2학기 때 은상을 받으면 좋고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상을 받으면 더 좋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깊이 하는 건 무슨 그 국어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그딴 거 안 받아도 돼요. 그거는 이미 성적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뭘 상을 받아서 그걸 어필해요. 수상이라는 건 전공 적합성 부분을 여러분은 어필을 좀 하면 좋으니까 이 부분 특히 교대 가학생들은 이제 선행이라든가 인성에 관련된 상들도 좋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수상 경력이 기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독서 활동입니다. 그리고 종합의견, 그리고 학교의 경쟁력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예일여고는 3.5 중에 3.5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가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일여고가 3.5면 명지 정도는 3.3이에요. 은평가재울은 3.1 정도가 될 거로 추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원서 쓸 때 학교 점수가 띵 하고 떠올라요. 그래서 내신도 표준 편차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생기부를 저렇게 항목별로 다 분석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점수를 프라마이너스를 해봤더니만 35점 정도면 생기부 경쟁력 있네 이럴 텐데 이 친구 프라마이너스 했더니 34.7이 나왔어요. 0.3이 마이너스네요. 그런데 나 생기부 정말 망 이러지 마시고 어디서 망? 창체에서 삑사리 났어. 그리고 독서 활동 얼척 없죠. 독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가 안 낸 거 아니야, 독서를. 그리고 독서를 왜 아무 말 대잔치로 아무 걸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쓴 내용에 관련 있는 독서를 써야죠. 수행평가를 했던 내용에 관련 있는 독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서는 쓰면 되는 건데 게을렀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망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필을 해라. 2학년 때 이걸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1년마다 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달려만 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분석하고요. 우리 학교 경쟁력 분석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생기부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보고서를 전공이 이거니까 생명공학이니까 2학년, 1학년 때는 보고서를 갖다가 주제를 두 가지를 주제를 놓고 할 거고 이주와 어학원 카페에 들어가서 주제를 뭘로 할지를 선별하고 어떤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대도 가고 다 그렇게 해서 생명공학과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학생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부 내용의 기재사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빨 10개. 이렇게 막 모든 걸 항복한 자세로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고 선생님한테 웬만하면 웃으면 인사 예쁘게 하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진짜 다 너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미운털 밝힐 애가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잘할 거고요. 생기부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애를 안 봐도 생기부를 보면 와 대박, 학원에서도 그러더니 학교에서도 이랬냐? 이런 느낌이 싸한 애들이 있어요. 아, 친구 없네. 아, 이게 왜냐면 배려 그리고 공동의식, 이런 공동체 인식, 이런 내용들이 너무 빠져 있어요. 담임 종합의견에도 빠져 있고 뭐 사실은 그 창체 활동에도 빠져 있고 동아리 활동에도 그 말이 일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와, 이게 보는 눈이 다 똑같구나. 아, 이게 어디 가서는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구나.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심각하다 싶으면 깔끔하게 학종 접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교과로 밀고 가는 거죠, 그냥. 자, 일단 생기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가 완전히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보고서를 제가 이번에 수행평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1학기 때도 한 번, 2학기 때는 2번 이렇게 첨삭을 했는데 너무 빨리 했더니 학교에서 주제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린 2번 써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좀 괴롭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늦게 보냈지, 예진이. 새벽 3시에 보냈나 봐. 막 갑자기 100개가 막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11시 59분에 한 20개가 오더라.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하느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신박한 게 뭐냐면 그 글 쓴 거 보니까 공부 성적 순대로 써요, 애들이. 진짜로. 그 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만 쓰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의도 파악이 안 돼서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쓰기로 했던 거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든 환경이든 정치든 뭐 과학이든 다 좋은데 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일기글을 쓰듯이 쓰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얘의 관심 분야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 그리고 얘만이 느끼고 배운 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트게 써주시려는 건데 아마도 그 친구는 생기부의 기재 내용이 뭔지를 인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왜 그 문제를 내주는지에 대한 이해,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 즐겨하고 좋아했던 거를 소재를 잡아요. 예를 들어 애완동물 키우는 걸 좋아한대요. 그렇게 쓰면 애완동물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앞으로도 애완동물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거는 보고서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같은 소재라 할지라도 패권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패권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우리나라의 패권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서양 사회에서의 패권의 역사라든가 패권이 지금 법조항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비교 대조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나만이 배우고 느낀 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쓴다면 그리고 근거 자료도 내 생각이 아니라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서 근거를 2개 정도 썼다면 그게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레벨 테스트를 에세이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자명하게 아주 너무너무 여실하게 학생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면 사실은 생기부 쓰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코로나 처음 터지자마자 유발 하라리의 그 코비드 19에 관련된 기사글을 같이 우리가 좀 에세이를 쓰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또 과학 그 탐구 보고서를 같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문상권 받은 학생들도 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미리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올해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자, 2학생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생기부 진단하고 최저 맞춰가지고 이제 교과를 어디 쓸 건지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명지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2학년, 현재 2학년, 여러분보다 1살 많은 선배들이 실제로 입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생기부를 기재를 이제 내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냈기 때문에 생기부 안에 내신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학생부 교과로는 혹은 종합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상담을 했어요. 보통 이제 2대1로 하거든요. 어머님이랑 학생이 오시고 저희 이제 상담팀이 들어가요. 저나 뭐 실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대표님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2대1로 상담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만 데리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실제 사례요. 실제 사례. 실명이고 얘는 지금 명지고등학교에서 2.3등급이고 생명공학 분야를 가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영지에서 2.3이면 잘하는 거 맞죠? 반에서 2등 정도예요. 근데 얘가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온 꼬라지를 보니까 3, 4, 2예요. 3, 4, 2. 영어는 2인데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가 떠요. 생명공학과를 가려는 아이인데 생명공학과 간다고 해서 수학 모의고사 무조건 일찍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최저를 수학으로 꼭 맞춰야 되진 않거든요. 대학마다 다르니까. 그냥 이까지만 수학 못하면 영어랑 국어로 최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찌됐건 생명공학을 가려고 하는데 최저를 뭐 이래저래 해도 잘 안 맞잖아요. 영어가 지금 1학년인데 2등급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안정권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학생부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 1순위가 명지대로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명지대를 왜 갈 수 있죠? 최저가 없어요. 싫으면 광운대 가야 돼. 그리고 2순위로 경기대 컴공과예요. 근데 만약에 서류가 잘 돼 있다. 그러면 국민대, 동국대, 건대까지를 쓸 수는 있겠죠. 서류 진단을 보니까. 서류가 더 낫더라고요. 최저보다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야, 너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알고 있었냐? 아니요, 저 중대 정도 이상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경희대나? 그치? 근데 못 가.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영어 내신이 네가 지금 1.9, 2.1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정권으로 올리자. 명지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1 찍어. 그리고 영어 수능 체제에서 효자 과목 만들 거면 지금 1학년인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2학년 때 무조건 1 찍는 거야. 90점 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듣기 다 맞고 주제, 요지, 제목 다 맞고 그리고 장문 다 맞고 빈칸에서 3개만 틀려. 2개만 틀리든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1등급 받고 목표 내신 등급을 1.91로 찍어준다면 너는 2학년 내년쯤에 다시 상담할 때 외대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시립대, 숙대, 건대, 경희대, 중앙대를 교과와 종합으로 쓸 수 있단다라는 상담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요. 이걸 하면요. 아이의 머릿속에 딱 기준이 세워져요. 아, 1.9라 그랬지? 알았어. 전 과목을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영어를 1 찍고 떨어지지 않아야 될 과목들을 하고 수학은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는 기획이 딱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학년 대성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도 현재 2학년입니다. 1학년 때까지의 생기부와 1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저희한테 내서 상담을 했었는데 얘는 컴공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대성에서 2.44니까 상위권에 속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 봐. 엄마가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예비고일 때부터 이제 학생을 막 시킨 거야.
그러니까 국어가 1 나오고 남학생이 수학이 1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영어는 또 2를 떴네요. 얘 완전 최저 맞출각이죠 지금. 이러면 얘는 이제 컴공으로 이제 1이 교과로 숭실 가고 동국대 가고 국민대 가고 종합으로는 국민대, 숭실대, 동국대 가고 비슷한 식으로다가 이 아이의 결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의 레벨을 맞춰주는 거죠. 역시 1시간 반짜리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학원 가느라고 돈만 겁나게 쓰고 대학 전략도 안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될 판이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대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치안이 대 약대는 사실 전략이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들어가야 돼서 지금은 일반적 간담회라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약대가 부활이고 또 의대가 또 이제 정원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공대에 지원할 학생들이 영향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인원이 빠질 거니까 공대에 사실은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약대는 지금 지방권들은 다 교과 위주고요. 서울에 있는 약대는 다 종합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일여고에서 여러분 동기들 중에 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약대가 다른 학교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 전형이 일단은 강세고 교과로는 우리는 좀 불리하지만 종합으로는 괜찮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릴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입시 치르게 될 때 없었던 전형인데 바로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 실제로 사실 우리 예일여고 정원이라고 보면요. 너네들 원서 쓸 때는 추천 전형의 원서를 102장에서 136장까지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예일여고 안에 쏟아지는 추천서가 130장이라고요. 130장. 왜냐하면 추천 전형이 정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 추천 전형은 일반 전형이 아니잖아요. 경쟁률이 낮아요. 일반 전형으로 학종이나 학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10대 1이 다 넘어요. 근데 추천 전형으로 들어오면 경쟁률은 5대 1, 6대 1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 최상위권은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런 거 아닙니까? 고3이 됐어요. 이제 전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혔어. 최상위권, 상위권 이렇게 잡혔어요. 교장 선생님이랑 이제 고3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선수들 좀 추려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올해 선수는 누군가? 경선 진출 누구누구야? 문과 1등 누굽니다. 이과 1등 누굽니다. 근데 무슨 과간데? 의예과 간답니다. 그럼 걔 빼. 그래서 지균을 하나씩 던지겠죠. 서울대 지균을 한 장 한 장씩. 그리고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추천 전형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 정원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일여고에 130장 정도의 추천서가 떨어질 건데 그게 4개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신이 어느 정도? 2.4 안에 들면 돼요. 2.4 안에 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형은 대부분이 무슨 전형이냐면 완전 최상위권은 종합 전형이에요. 서류도 보고 내신도 보고 최저도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완전 빡세죠. 3합 5, 3합 6을 찍으라고 하는 거니까 서울대보다도 더 빡셉니다. 3합 5나 3합 6은 뭐 어떡하라는 거야? 2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 수학 3과목 중에 2과목을 픽하라는 거예요. 한 과목이 아니고 탐구에서도 한 과목 아니고 2과목의 평균값 대리라는 겁니다. 서울대보다 빡센 게 고대 추천 전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최저를 그렇게 맞출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스카이 가면 참 좋지만은 추천 전형이 그런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대도 있고 건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아주대도 있다 이거죠. 그런 데를 우리 아이들이 안정권으로 5대 1이나 6대 1이라는 전형 이 경쟁률에 딱 맞춰서 쓰고 위로 던질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학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실어서 한번 딱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100% 내신만 갖고 뽑습니다. 물론 최저 있어요. 그럼 100% 내신이라는 게 뭐예요? 면접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서류를 좀 내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한양대가 지금 고교 추천 전형으로 32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100% 뽑고 그리고 11% 안에 들은 애들을 다 이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일여고에서 전교에서 11%니까 몇 등급이야? 2등급 안에 들면은 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최저를 맞추느냐 안 맞춰요. 그러니까 약간 한양대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다른 학교랑 경쟁하려고 지금. 이런 학교도 있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 전형도 최저가 열세예요. 최저를 맞춘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원서가 많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 여러 장을 쓰겠죠. 135등이 무슨 추천서를 써요. 135등한테는 추천서가 돌아가지도 않고 그때 선수들 추려 이럴 거라니까. 선수들 추려. 아, 얘는 2장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가 최저 맞춥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 걔한테 2장 줘 그러면. 교장 선생님 얘는 내신은 좋은데 최저를 계속 못 맞출 각입니다. 그럼 걔한테는 안 되지. 그럼 최저 없는 데를 보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추려서 이게 돼야 될 건데 이게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올해도 적용이 되거든요. 올해 고2부터 적용이 돼서 이거는 엄마들 사이에 말이 많겠죠? 그쵸? 학교가 반드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강남권에서는 내규를 걸어놓은 학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벌써 기준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표와 내신 점수 이 2가지를 가지고 선수들을 추릴 겁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뽑혀서 본선 가서 합격할 애들을 추리기 시작을 하겠죠. 본선에 합격 가능성은 최저를 맞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가 합격도 많을 거고 중복 합격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과와 종합에 대한 말씀을 좀 실컷 드린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10월 말인데요.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대비 개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신은 12월에 시험을 치르죠. 그래서 11월 한 달 내내 동안에는 저랑 또 다시 내신 대비 열심히 하고 재미있고 열심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신나지? 그리고 12월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11월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아까? 모평이 있어요. 11월 모평이 있습니다. 11월 모평은 완전 빡세게. 시험장 딱 끝나고 무릎으로 기어 나올 지경. 약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 나오면 성적표를 저희한테 내시면 분석을 할 거예요. 최저 맞출 수 있는 과목들. 이거 꼭 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할 건데 생기부가 나오게 되는 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 2월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상담하는 건 너무 늦어요. 그때 2월에 나오면 또 순차적으로 상담하면 2학년 개학하고 3월 달에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늦잖아. 그거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1학년 토탈하는 성적표를 빨리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방학 전에. 그리고 그거랑 11월 달에 봤던 모평 성적표 이 2개를 가지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수시 지원 상담 분석표를 가지고 상담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1월과 2월에는 이주아학원의 영어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기부가 나오니까 생기부 아까 그 방사형 그래프 보셨죠? 그 성적 추이부터 시작해서 학교 등급까지 하는 그 성적표 저희랑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이 부분으로 일단 1년의 과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